조금 전에 주어진 그 문제를 기준해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값들을 그 여러분들이 KS 규격집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치수를 다 적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치수를 기준해서 이제 간략하게 CAD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작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작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한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CAD가 어떻게 작업되는지 그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작업하려면은 먼저 기준되는 선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자, L하고 엔터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수평선 하나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F8번을 이용해서 먼저 수평선 하나를 크게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수직 기준선도 이렇게 좀 크게 그려서 먼저 기준이 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를 실행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형상은 그죠? 지금 현재 이 형상은 좀 형상이 좀 많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이렇게 먼저 바깥쪽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 형상을 먼저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두 번째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작업으로는 이렇게 볼트가 들어갈 구멍, 자, 이런 구멍 작업을 세 번째로 나눠서 작업을 할 겁니다. 즉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간격 띄우거나 자르기를 하면은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그려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이 메모가 된 치수 그 도면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간격 띄우기 5를 해서 먼저 11과 4만큼 11만큼 수직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엔터. 이번에 4만큼 오른쪽으로 간격 띄웠던 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먼저 수직이 되는 선 두 개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선 작업할 거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선과 이 선 두 개에 대해서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54가 되고 여기는 아까 치수가 그죠 베어링 바깥지름이니까 35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베어링 바깥지름 35니까 그런 거를 기준해서 다시 간격 띄우기 들어갑니다. 지금은 54에 나누기 2만큼 간격을 띄울 건데 수평선을 위로 수평선을 아래쪽 띄웠고요. 엔터. 이번에는 이 부분 35니까 35에 나누기 2만큼 간격 띄울 겁니다.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밑으로. 자,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간격을 띄우지 않을 겁니다. 왜? 바깥쪽만 그릴 거니까. 그래서 자르기. 자, 자르기 들어갑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띄우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만든다 그랬으니까 자, 자르기 들어갑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들을 지금처럼 다 날렸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죠. 요것과 요것도 같이 잘라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잘라내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모양을 지금처럼 완성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작업이 또 들어가죠. 어떤 부분 들어갈 거냐면 이제 안쪽에 생긴 이런 모양을 2차적으로 같이 CAD에서 간격 띄우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치수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 여기는 아까 어떤 값이었죠? 오일실의 바깥지름이었으니까 우리 오일실 바깥지름을 32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얼마로 설계한다 그랬냐면은 5.2로 설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요거였죠. 이 부분. 자, 여기
현재 A 부분에 대한 크기를 봤을 때 이 치수,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가 바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니까 여기 5.2라고 가정하고 간격 띄우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먼저 여기 이 값이 32니까 간격 띄우기 32에 나누기 2만큼 수평선을 위로,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30 값입니까? 30이란 값이니까 30에 나누기 2만큼 수평선을 위로,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다시 간격을 띄울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20인가요? 22의 절반 치수인 나누기 2를 해서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간격을 띄웠고요. 이번에는 여기 5.2, 그죠? 5.2와 2라는 값만큼 간격을 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만큼 이 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나오는 얘네들에 대해서 자르기,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제 잘라내는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을 잘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금처럼 잘라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못 잘랐나요? 그러면은 다시 명령 취소. 이렇게 명령 취소해서 제가 너무 다시 한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여기는 바깥쪽이 잘리고 여기는 중간이 잘리고 이 부분이네, 그죠? 이렇게 이게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쪽은 바깥쪽이 잘리고 이쪽은 양쪽이 잘리고 여기는 중간만 남죠. 이렇게 중간만 남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기로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자르기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지우기 2 해서 요거와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 선과 이 선은 지워지죠. 아무튼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는 모양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다음은 위쪽에 들어가는 우리 볼트 M3 호칭 지름이라고 그러죠. 볼트 지름 3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44만큼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 44의 절반만큼만 간격 띄울 건데 이 선을 위로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그럼 이제 이 선이죠. 이제 이 선을 기준해서 또 간격을 띄울 겁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하는데 먼저 볼트 머리 지름이 6이었으니까 6의 절반 치수만큼 간격을 띄울 겁니다.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밑으로. 이번에는 여기 그 볼트에 대한 그 구멍 지름이었죠. 한번 구멍 지름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보는 구멍 지름은 이 부분입니다. 구멍 지름이 3.4. 구멍 지름이 3.4였죠. 그죠? 구멍 지름 3.4에 깊이가 3.3이니까 우리는 3.4만큼, 자, 3.4라는 값으로 간격 띄울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하는데 3.4의 절반 치수 1.7만큼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밑으로 간격 띄웠고요. 이번에는 깊이값, 자, 깊이 3.3만큼 이 선을 오른쪽으로 간격을 띄워서 대략적으로 형상이 들어가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면서 잘라내면은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은 그죠, 필요 없는 선이니까 지우기 그죠, 지우기를 실행해서 이 선을 지워버리면 위쪽 모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정했고요. 자, 아래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밑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 CAD에서 대칭 기능 있으니까 그죠. 대칭 기능 MI 엔터. 자,
대칭시킬 형상 어떤 겁니까? 요거와 요거와 이거,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대칭시킬 형상들을 선택하죠. 물론 중심선도 같이 표현되겠네요. 선택되겠네요. 이 중심선까지 저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대칭선에 대한 첫 번째 점 클릭, 대칭선에 대한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대칭 복사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그 이제 A 치수였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더 상세하게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요거, 이 부분이죠. L 값. 여기 나와 있는 L 값은 우리가 0.5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0.5만큼, 왜? 0.1b였으니까 0.1에 b가 5니까 하여튼 이 부분의 값은 0.5였죠. 그래서 이 선을 오른쪽으로 0.5만큼 띄웠고요. 이번에는 알파 값 못따기였죠. 못따기는 제가 30도를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은 어떤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30도가 들어갑니다. 이 선이죠. 이 선부터 얘가 30도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CAD에서는 어떤 각 잡습니까? CAD에서는 X방향 0도를 기준해서 이 각을 잡아야 되죠. 그럼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그죠? 얘가 30도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CAD에서는 150도만큼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L하고 엔터. 이전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자, 탭키를 누르면은 각도가 바뀌니까 이때 각도 150도 엔터,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죠. TR 엔터 엔터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내면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와 이것도 필요가 없죠. 반대쪽도 필요 없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기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모양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선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미러 해볼까요? 미러 MI 엔터. 대칭 복사할 거는 이 선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은 이 점이고요. 클릭. 두 번째 점은 이 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점은 여기 점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대칭 복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라운드 못따기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부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구성 못따기였거든요. 구석진 부분의 그 R 값은 필렛. F 엔터. 필렛 값이 들어가면 R 값 들어가죠. R 값 반지름 R 엔터. 반지름 값 0.5입니다. 엔터. 그리고 지금은 자르기. T 엔터. 자르기 할 겁니다. T 엔터. 한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필렛 값이 0.5 적용되었고요.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엔터를 한 다음에 지금은 자르기 모드에 0.5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선 두 개만 클릭해서 필렛 처리만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네, 그죠? 좀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까?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 자, 좀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필렛 값, 그죠? 이 부분에 필렛 값 들어가니까 이 필렛 값은 뭐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값 한 2나 3 정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주시면 되니까 F하고 엔터. 필렛 들어갑니다. R 값 줄게요. R 하고 엔터. 여기서 한 이 정도만, 그죠? 필렛 값 2에서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필렛 처리했고요.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엔터 눌러가지고 반지름 이만큼 이 선과 이 선의 필렛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못따기 들어가거든요. 못따기에 대한 값은 CHA 챔퍼 기능 실행합니다. 엔터. 챔퍼 한다 그러면 거리 값이 필요하죠. 거리 D하고 엔터. 그래서
첫 번째 거리는 1줄 겁니다. 엔터. 두 번째 거리도 1줄 겁니다. 엔터.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자르기입니까? 자르기 T하고 엔터 하는데 기존 선을 잘라내면서 자르기 할 거니까 또 T하고 엔터. 그래서 선 두 개죠.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필렛 값을 주고요.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CHA 챔퍼 줍니다. 자르기 모드의 거리 동일하게 1이니까 이 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선 두 개 클릭해서 이렇게 챔퍼를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작업이 거의 끝났나요? 자, 이제 중심선들 좀 연장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선 연장하는 기능이 LEN 엔터, DE 엔터, 한 5 정도 늘려볼까요? 5 엔터에서 중심선을 5는 너무 크나요? 다시 ESC 누르고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 해서 이렇게 연장시킬 중심선들을 양쪽으로 클릭해서 중심선들을 좀 이렇게 연장시켰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 해볼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상세도, 여기에 상세도를 표현하겠습니다. 상세도를 표현을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상세도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원 그려도 되고 아니면 주어진 값처럼 타원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타원 그려볼까요? 예, 타원을 그리려면은 메뉴 위쪽에 이렇게 중심점과 두 점을 지나는 타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 타원을 선택하시고 중심점은 대충 여기쯤 클릭, 그리고 첫 번째는 대충 여기쯤 클릭하고 두 번째 점도 대충 여기쯤을 클릭해서 이렇게 상세도를 표현할 타원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우리 이제 그 타원에 대한 상세도 표현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 형상을 전체적으로 복사합니다. CO 엔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 다 하고 엔터. 기준점은 여기쯤 찍고 복사할 점은 대충 여기쯤을 클릭해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복사했고요. 이 복사된 부분을 기준해서 이제 타원이죠. 타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부분은 다 자르거나 지울 겁니다. TR 엔터 엔터에서 먼저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요. 바깥쪽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자르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지우기죠. 이렇게 전부 다 지우기를 해서 바깥쪽 부분들은 전부 다 지워주면은 타원 모양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원 모양을 어떻게 2대1로 확대할 거니까 우리 확대 기능 스케일입니까? SC. 확대 기능 SC하고 엔터. 어떻게 내가 선택한 이 선을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을 클릭하고요. 축척 비율 2, 2배 확대할 거니까 축척 비율 2를 주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2배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형상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뭐 색상이라든지 치수 기입까지 쭉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색깔 바꾸는 기능 뭐였습니까? MA. 자, 그 특성 일치였죠. MA 하신 다음에 먼저 외형선, 원본은 외형선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전부 다 외형선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MA에서 이번에는 중심선 바꿔볼까요? 자,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요거, 요거, 요거 얘들이 중심선이 되고요. 엔터. 자, 이번에는 또 MA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선, 가는 선을 선택해서 어느 부분 여기 그 우리 상세도를 표현한 경계선을 가는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그게 빠져 있네요. 해칭 빠져 있으니까는 BH 해칭 들어갑니다. 어떻게? 자, BH 해칭 들어가는데, 자, 해칭 패턴은 안시 31 준다 그랬고요. 각도는 0도에 축척은 1 기본값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선택점에서 해칭이 들어갈 부분은 여기, 그리고 어느 부분, 이 부분, 안쪽 부분,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이렇게 해서 해칭에 대한 영역을 줬는데 좀 작업하다 보니까는 해칭 간격이 좀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축척, 예를 들면은 축척을 한 0.8 정도에서 엔터, 좀 더 줄였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해칭 간격을 한 0.7 정도에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닫기 누르면은 해칭 간격이 설정된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시 BH, 해칭 들어갑니다. 패턴은 안시 30일, 각도는 0에 축척은 0.7 줬고요. 선택점에서 이 점, 여기를 선택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칭이 들어갔고, 이 해칭에 대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작업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